알아서들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권한 대행이나 의료계 뭐 보험계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돈 없고 아픈 사람들,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현 상황을 좀 보시라.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님, 지금 권한 대행이죠. 그 현 상황에서 수싸움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 체제, 그리고 의료계와 실손, 보험업계,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수싸움을 봐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가결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법리 싸움에 집중할 듯. 야당 의원 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 성원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장문에선 계엄 경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일단 국민의힘 수싸움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보수 몰락을 가속화시킬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가결에 표를 던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여론이나 이런 게 어쩔 수가 없어. 지지율 1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보수 결집을 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래서 약간 동정표를 유발해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반대의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권력을 쥐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아득바득 이제 하다 보면 보수 결집이 아니라 보수 와해 버튼을 딱 누르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친윤파도 아직까지도 순장조를 자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진짜로 비참한 꼴이 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국민의 대부분 90% 이상은 이런 모양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하더라도 계엄령 체제 하에 들어가는 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 못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똘똘 자기들끼리 뭉쳐서 고립을 선택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진짜로 후사를 도모할 수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지지자층에 대한 호소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 관심 없다니까. 이것도 봐가면서 똥을 싸야 되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영부인가 감옥 가기 싫다는 것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수 결집을 원하면 친윤파도 손절을 빨리 쳐야 돼. 어차피 탄핵될 것이면 저번 주에 해서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보수 결집이라도 시키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지금. 뭐, 보니까 탄핵안 찬성하고 질질 짜는 선생님 또 있던데, 적당히 하셔야지. 그리고 뭐, 최고위원 5명 줄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수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친한파가 친윤파가 싸우던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다. 이렇게 딱 치부할 거기 때문에, 왜? 저번 주에, 탄핵안 부결시킨 애들 아니야? 어차피 가결했을 거면.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빨리 차리고 수싸움을 빨리 해서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손절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당은 그냥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수준이 되는 거고, 이걸 과연 보수 결집의 그 수싸움을 들어갈 거냐? 상당히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 어려워. 그래서 권성동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수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스탠스가 본인 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그게 아니라 알아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이제 포지션을 가는 거 봐서는 싸움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없을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지금 판을 정확히 보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답이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 답을 내려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과감하게 손절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직생의 모습으로 정말 비참하게 뭐 나락으로 가야 보수가 결집이 될 거다. 아마 그 이제 동정표밖에 지금 답이 없다. 뭐그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싸움 볼 것도 없어요. 워낙 수싸움을 알아서 잘해,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도 조금 머리를 쓰세요. 질질 짜지 말고 진짜. 자, 한덕수 공직 생활 마지막 소임, 전국 수습 착수. 좋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자세 낮추고 국회와 소통할 것. 지금 자세 낮추고 나왔죠. 이게 그냥 겸손한 자세 이런 게 아니라 로우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지금 끈떨어진 연 느낌으로 답이 없어. 지금 이 사람도. 한덕수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을 미리 대비한 듯 이날 저녁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를 연이어 가졌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소임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요. 일단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 가는 게 마지막 소임이자 중대한 임무일 겁니다. 왜? 이거 여차하면 내가 이 나이에 감옥 가야 되겠냐? 이 얘기 바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국회 탄핵안 소추 가결에 대해 한 대행은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지고 어떻게 통감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책임을 통감할 거냐 이거예요. 권한대행을 내려놓던가 아니면 권한대행은 할 건데 이거를 말 그대로 수합딜처럼 내가 감옥 안 가는 거랑 이제 민주당이랑 뭐 아니면 국민의힘이랑 어떻게 뭐 수합딜을 할 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도대체 이 지금 국가 의료 시스템 저는 딴 거 잘 관심 없고 의료 시스템만 보면 100% 아작나는 판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국회 나와서 의료분계 가짜뉴스라고 막 고함 지르고 떵떵거리던 그 기계 한번 들고 나와 보세요. 지금 그런 기계 없을 거라고. 그냥 제발 속으로는 감옥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은.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역할을 마지막 소임이라며 윤 대통령 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내외 국정 혼란에 대한 수습 의지를 보였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못한 계엄 내각 일원인 그의 운신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니 명시적으로 반대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꼬바로처럼 그냥 같이 순장조로 2년 반을 한 거야.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한 총리의 탄핵을 거론하는 등 혼란이 여전하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된 최상목. 제가 예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예견한 게 틀렸다? 아니요. 의미 없어. 시간 문제고 이게 뭐 어떤 시간 문제인지를 좀 봐드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은근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손에 수싸움에 어떻게 보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어 차순위 국무위원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70석 의석을 갖고 있다. 이미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고건,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한덕수 총리는 있다. 만약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정 수습 능력은 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이분이 어쨌든 지금 2년 반 동안 너무 정신이 헷가닥한 건지 너무 예스맨을 했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년에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본인 앞가림 해야 될 거 아니야. 각자도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개인적 악감정 없어. 그냥 다 없어. 한 명도 없어. 개인적 악감정은. 아니 친분이 있어야 악감정이 있지. 만약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한 심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조직법 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받는다. 야당이 최 부총리까지 탄핵 리스트에 올리면 2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 순으로 순번에 내려갈 수 있다. 단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셈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민주당도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풍이 분명히 불어들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 결집이나 역풍이 불려면 정말 비참한 꼴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비참한 꼴을 내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 역풍을 왜 불어? 가만히 있으면 야 우리 건데. 차기 대권 우리 거야 그냥. 워낙 똥볼을 심하게 쳐놨어. 2년 반 동안 아작을 내놨다고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바 없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제 입장, 제가 보는 뷰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왜? 지금 딱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딱 보니까 우리 사람이야. 왜?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보좌도 했겠지만 꽃놀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다 카드를 쥐고 있어. 한덕수 총리한테 야 너 빨리빨리 협조해서 새로운 대선 할래? 마무리 빨리빨리 짓고 할래? 아니면 너 내려갈래? 감옥 갈래? 탄핵될래? 딱 두 가지 카드를 놓고 둘 중에 너 한덕수 총리 너 선택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말을 잘 듣겠지 당연히. 협조를 하시겠지. 뭐 저는 빨리빨리 수습이 되려면 뭐 협조하는 거 나쁘지 않다. 잘 모르겠어. 차기 대선은 그거는 제 관심 아닙니다. 솔직히. 왜? 뭐 저는 투표하라면 하겠지. 근데 지금 워낙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똥볼을 많이 쳐놔가지고 노답인 상황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면 민주당의 수사는 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의 그 홈그라운드로 아주 끌고 들어올 판이다. 완전 땡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면서 땡큐 나왔다. 어제 운도 좋으신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의료개혁, 탄핵 후폭풍, 윤석열 의료개혁 자초위기, 특위 실종의 2차 개혁안 표류. 전국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정책 결정권자도 사실상 없는 상태. 의료개혁 정책 발표는 미뤄지고 의대 증원을 둘러싸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 좋습니다. 왜?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자도 없어. 누군가 손들고 내가 책임지겠어 하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스탠스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에서 그냥 시간만 흐를 거란 얘기예요. 의대 증원 올해 2024년, 2025년을 앞두고 계속 알아서 될 거고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은 내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알아서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 입장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뭐 하려면 해라.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안타까울 뿐이지만 어쩔 수 없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비급여 실손 보험 개선 방안 등 2차 계약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의계특위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어수선한 상태다. 근데 이 와중에 뭐 의대 증원이 되던 뭐 붕괴가 민영화가 되던 총액제가 되던 이거 관심 없고 유일하게 지금 그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실손계약 좌천사 일파만파 예정대로 고사는 금융당국은 굴러갈 거란 얘기예요. 왜? 관심 없거든. 우리의 관심, 의료개혁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아이씨 의천명 질러 이렇게 했겠지만 그 이해 득실을 다 따지고 보면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이득을 취할 사람이 이득을 취하겠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의지를 갖고 뭔가 추진하고 싶은 사람 누구? 실손보험. 보건복지부 개혁안 논의의 어려움. 보건복지부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일단 홀드 차기 그 정권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겠지만 금융당국은 연내 발표 입장을 고수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누가 했던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했던 관심 없어. 얘네들 관심 있는 건 실손보험밖에 없는 거야. 당초 실손보험 개혁안은 대통령 직속 의계특위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었다. 보험 관계자들은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협조해줄 확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특위의 원래 계획은 좌초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다른 관계당국인 금융당국은 입장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에는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세워둔 계획을 굳건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 이 금융, 보험업계 카르텔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얘네 입장에서는 누가 오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입장이야. 실손보험 이건 진짜로 우리는 차근차근 개혁을 해서 실손보험을 좀 이제 손을 보고 민영화를 대비를 해야 돼. 현재로서는. 이거는 맞다.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알아서 제가 봤을 때는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왜? 예전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피셜로 하면 한덕수 당시 무슨 한덕수 현재 직무대행이죠. 예전에 민영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설과
한덕수 총리가 다른 건 다 그냥 예스맨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을 하겠죠. 뭔가 크게 안 하겠지만 아마 실손보험은 할 거다. 본인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제가 막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이제 의료개혁을 통해서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트래킹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사람은 다 본인이 맞다는, 옳다는 가치관에 서서 얘기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도 제 가치관에 맞게 제가 옳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탄핵을 부결하는 사람도 본인의 위치에서, 관계에서 옳다는 대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의료개혁은 저는 뭐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의대 직원 2,000명은 진짜 이거 완전히 나가리판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와중에 보험업계나 금융당국 이런 쪽은 실손 보험은 대통령이 뭐 나가리가 되든 말든 그건 관심 없고, 그 이해관계에 그 펜은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예전부터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금융당국은 대번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정대로 실손보험은 한번 손을 볼 거고, 민영화가 되든 총액제가 되든 이건 우리 알 바 아니고 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댓글 다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의료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의대 직원 2,000명은 알아서 될 거고, 고소하다 뭐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차기 대권이 뭐 이재명 뭐 대통령이 됐건 민주당이 되면, 야 이거 뭐 공공의료 나올 텐데 될 거냐. 아휴, 공공의료 찾아보세요. 이론적인 이상향, 유토피아지. 공공의료가 들어온다는 얘기 자체는 민영화가 반드시 투트랙으로 들어온다는 입장이야. 우리나라 만약에 100% 공공의료 하잖아요. 바로 촛불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당이 모를 거냐? 알겠지. 왜? 공공의료 딱 들어가면 답 안 나와. 왜? 치료를 못 받아. 그렇다고 100% 민영화로 들어갈 거냐? 지금 미국에서 총 쏘는 거 보세요. 보험 그 CEO 총 쏘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투트랙에 들어갈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될 거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들 이걸 보시는, 뭐 알아서들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권한 대행이나 의료계 뭐 보험계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돈 없고 아픈 사람들,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현 상황을 좀 보시라. 다음에 또 뵙죠.